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산행을 갑니다. 어제 산행은 그냥 몸풀기 정도의 워밍업이었고, 오늘이 진짜 산행 같네요. 보니까 앞정 산행지에서 저 상층부에 조금 남은 곳이 있어서 그것을 마저 볼까 싶어 가지고 오늘 출발했습니다. 지금 아침 기온은 25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 정도 붑니다. 아침 일출은 05시 46분이고요 일몰은 19시 18분입니다 새벽에 소나기가 좀 왔는데 도로가 아직 마르진 않았습니다. 산에도 조금 왔겠죠 아무래도.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 갈 산행지는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70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지금 앞전에 거의 다 와서 봤는데 정상 쪽에 절벽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마저 보려고 오늘 황구가 왔습니다. 오늘도 또 한참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황구는 아침 산행할 때 아침을 최소량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을 좀 많이 먹었다면 아직 소화가 안 되잖아요. 한참 막 부대끼입니다. 이거는 걸어야 됩니다. 한참 걷고 움직이다 보면 부대끼는 게 좀 없어지거든요.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잡버섯들도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접시 끌거리 거물버섯하고 비슷한데 그냥 비단 거물버섯 그런 건가요? 자, 아까 그 버섯이 큰 게 이겁니다. 엄청 크죠? 산초도 이제 열매가 연걸기 시작했네요. 이건 산초입니다. 산초. 이제 한능선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소나기 오는 거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구름은 좀 끼 있는데, 그리고 이 계곡 이 골 쪽으로 올라오면 습하니까, 습하고 바람도 없어가지고 모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능선 쪽으로 올라오면 바람 불면서 모기도 좀 다 덜 달라들고 초파리도 덜 달라들고 그렇습니다. 이 능선에 바람이 불면 황구에 땀 냄새 이런 것이 좀 날리기 때문에 모기가 접근이 좀 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쉬면 좋겠죠. 자, 한 5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제 한참 올라와서 오늘 갈 절벽으로 진입했습니다. 절벽 사이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올라갈 길이 없거든요. 이쪽으로는 지금 길이 없고 이 우측으로 꺾으니까 저 칼바위 사이로 해서 건너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쪽 계곡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저쪽 절벽 사이로 올라가든지, 일단은 올라갈 길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직 도라지 같은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올라올 때 저 건너편 절벽 사이로 올라와가지고 저 위에 갔다가 다시 이쪽 걸로 건너왔거든요. 이쪽 걸 능선하고 턱이 좋아서 건너왔는데 이 아래 이런 데는 도라지가 한번 있어줄 만한데 전혀 안 보이네요.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위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저 건너편 절벽에 저렇게 한 60도 정도 경사가 되어 있는 턱이 있는데 저런 데는 한 방 있어줄 만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삭대 같은 것은 잘 안 보입니다. 보라색 꽃 같은 것도 보이면 좋은데 이제 꽃들은 다 졌는지 보라색 꽃들도 살짝 보이질 않네요. 전혀 안 보입니다. 이 절벽이 꽤 좋은데 하여튼 자세히 한번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직은 안 보입니다. 지금
정상 쪽으로 점점 올라가는데 이런 절벽도 상당히 좋은데 전혀 없습니다. 야, 신기하네요. 도화지가 있다가 갑자기 다 딴 데로 어디 이동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막 듭니다. 자, 계속 살펴볼게요. 자, 정상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절벽들은 상당히 좋은데 도라지가 꼽혀 있어야 되는 게 정성인데 도라지는 전혀 없습니다. 아이고 참. 비는 그래도 안 오겠습니다. 보니까 하늘은 좀 뻐까지네요. 한 5분간만 더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이고 뛰긴 뜁니다. 소나무 아래서 가을바람 맞으면서 좀 쉬었다 갈게요. 이런 아래쪽 턱이 이런데도 한번 있어줄만 한데, 그리고 이 안에도 전혀 안 보입니다. 어제는 도라지 꽃이 너무 많이 보여 다니더만 오늘은 거의 안 보여주네요. 자, 지금 해발 한 550m 정도 올라왔습니다. 700이 정상이니까 앞으로 한 150m 정도 더 올라가야 되고, 지금 도라지가 있나 지금 찾고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오늘 첫 도라지 꽃이 수줍게 황구를 반겨줍니다. 어디죠? 오늘 영상에만 담을게요. 그리고 저쪽에 절벽 난간 쪽에 꽃은 다 졌는데 시방이 붙어 있는 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클지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일단 저 앞으로 한번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시방이 꽃이 진 삭대 2개짜리 도라지가 하나 있습니다. 한 뿌릴지 두 뿌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살짝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해발이 한 600, 500 이상 올라오니까 이제 사리버섯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근데 날씨가 습하고 비가 오니까 올라오면서 같이 막 썩으면서 그렇게 올라옵니다. 노랑살입니다, 노랑살이. 야, 이거 꼴짝이 속으로 들어왔는데 올라갈 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충 살펴보고 아니면 다시 우회해야 되지 않겠나 싶으네요. 지금 이 위로, 계곡 위로 올라갈 길이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갈까 싶어서 길 찾고 있는데, 저기 한번 보시죠. 저 4시 방향 저 15m 앞에요. 저 아래쪽에 보라색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라지 삭대가 슬쩍 웃고 있습니다. 저 위쪽에는 없던데 이 밑에는 또 도라지 삭대가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삭대는 괜찮은데 캐지는 못합니다. 이 소나무하고 도라지가 뿌리가 같이 붙어 있거든요. 이러면 소나무하고 엉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못 캡니다. 영상에만 담을게요. 이제 저 아래 있다가 저 아래 바위 있는데 저기 있다가 다시 이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여 위에가 정상 같은데, 아이고 정상 한 50m 남았을까요? 거의 다 와갑니다. 도라지는 오늘 개똥도 안 보이네요. 지금 이 아래 절벽 아래 턱들이 좀 있으니까 로프 타고 여기 한번, 그리고 요 난간에 아까 이쪽에 보라색 꽃이 살짝 보이거든요. 저쪽에 한번 한 2번 정도 로프 타보겠습니다. 한 10분간 쉬었다가 준비해 볼게요. 이거 한 시즌에 한 다음 달 중순쯤에 오면 이런데 송이도 보고 도라지도 보고 이러면 참 재밌는 산행이 되는데, 그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버섯 보시죠. 이놈이 큰 게 이겁니다. 자, 한 10분간만 쉴게요. 자, 이제 안전벨트하고 카라비나하고 팔자안기, 그리고 로프 40m 9.9mm 로프 빠루를 가방이 자꾸 터지길래 이 끈에다가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깨 짊어지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로프 세팅해가지고 좌측에 도라지 꽃이 하나 살짝 보이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고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보고 한 2군데 정도 내려가보고 그 다음 더 올라갈지 아니면 저 건너가 볼지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한 600 정도 다 올라왔거든요. 정상까지 한 100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하고 로프하고 세탁해놨더니 깨끗하네요.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너랑 팔짱기를 세팅했습니다. 좌측에 배낭 메고 우측에 휴대폰 가방 등간기 차고 등에 바로 찼습니다. 로프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가지런히 순서대로 놔야 됩니다. 그래야 로프가 쭉 타고 내려가다가도 이게 안 꼬이거든요. 그냥 놔두면 내려오다가 두세 겹이 같이 꼬이면 분명히 이게 걸리든지 안 그러면 안 꼬여서 안 내려옵니다. 자, 이제 저 절벽 아래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하강해 볼게요. 자, 이제 로프가 한 20m 정도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야, 이런 난간에 도라지가 있을만한 자리인데 전혀 없습니다. 손 탔을까요? 저 안쪽에 굵은 삭대 한 4-5개 있는데 저거는 산날이거든요. 자, 저 옆쪽으로 한번 건너가 볼게요. 일단 이쪽에는 안 보입니다. 로프가 아까 저 옆에 있다가 좌측으로 한 15m 이동했는데 저기 한번 보시죠. 야, 지금 이쪽 난간에 도라지가 없는데 저 아래 수직절벽 아래 지금 여기서 한 20m 아래입니다. 한 15m 아래 저기 가느님 도라지 삭대가 한 2-3개가 보입니다. 일단은 저 아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내려가서 확인해야 되니까. 자, 다시 올라가서 로프를 이 좌측으로 이동해서 이쪽에서 로프 세팅해서 저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기 괜찮은 삭대가 한 2-3개 있습니다. 자, 좌측으로 한 20m 이동해 가지고 다시 로프를 굵은 소나무 2개에다 연결했습니다. 장비 다 세팅했으니까 이 절벽 아래, 수직절벽 아래 도라지가 있거든요. 일단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수직절벽은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올라올 때가 엄청 힘듭니다. 자, 일단은 내려가야 살펴볼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저 아래로 한번 하강해 볼게요. 자, 아까 항구가 저 난간에 있다가 이 옆으로 이동했잖아요. 변수가 생겼습니다. 항구가 아까 저 밑에 있는 삭대는 저 밑에 아래쪽에 삭대 3개짜리 도라지가 있고 공간이 얼마나 있을지는 아직 혹시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도라지 삭대 4개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하나, 둘, 3개, 그리고 작은 삭대 1개. 이건 보조 삭대로 올린 거거든요. 야, 이것도 도라지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꽃은 벌써 다 젖보고 시방만 맺었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삭대 있고, 그 다음 저 아래 삭대 3개짜리 도라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단계 있는데 저거는 시도라지로 남가놓고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이 도라지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요 시방은 제가 잘라서 다 다른 데 옮겨 심겠습니다. 자, 좀 전에 도라지 캐니까 이게 4개가 다 한 뿌리였는데 3뿌리로 나뉩니다. 그래서 별로 안 크길래 요 밑에다가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삭대 3개짜리 보러 저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이 아래 내려왔는데 아이고,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죠. 나는 이 항구가 흙 덮여있게 흙인 줄 알았더만 바위 위에 그냥 얇은 흙밖에 다 하네요. 지금 이 공간이 없잖아요. 위에도 공간이 없고 이 골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시도라지로 남겨놓을게요. 작업 안 됩니다. 영상에만 담고 갑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죠. 야, 이제 이런 처마 같은 자리도 조심해야 된다. 말벌 새끼들도 저 집 짓고 있거든요. 절로 내려가 항구하고 건드리면 그냥 반 죽는다 봐야 됩니다. 저 말벌 집 한번 보시죠. 야, 이 산이 지대가 꽤 높은데도 저 말벌이 있네요. 자, 다시 올라가려면 반 죽습니다, 이제. 등간기 이용해서 다시 올라갈게요. 자, 지금 발 디딘 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부터 어렵습니다. 지금 90도가 아니라 120, 30도 공기에 떠 있잖아요. 떠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등간기가 2개 있으면 등간기 2개 이용해서 이 주마링을 하면 되는데 지금 등간기가 2개 없으니까 여기다가 팔짱 매듭을 하나 지어서 여기다가 왼발을 끼우고 왼발 차면서 등간기 당겨 가지고 위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부터 올라갈게요. 자, 도라지 캐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로프 타고 저는 수직절벽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가장 힘듭니다.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반 죽었습니다. 올라오면서 로프도 얼추 당겨 왔거든요. 안 당겨면 저서 꼬이면 또 내려가야 됩니다. 항구가
자, 이제 다 올라갑니다. 야, 살기 좋은 거는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 갈래로 나눠져서 거래 안 크고, 하나는 텅비게 있고 그렇습니다. 자, 저기로 올라갈게요. 자,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장비 정리 다 하고 물 좀 마시고 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50m 올라가면 정상인데 정상까지 안 가겠습니다. 아이고, 올라간다고 해서 도라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도라지는 정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수많은 절벽들 사이에서 진짜 남이 안 보는 곳, 못 보는 곳, 찾을 수 없는 곳, 우연히 만나는 곳, 인연이 돼서 볼 수 있는 것, 이런 장소에서 우연히 보는 것이 초대물의 신초입니다. 이제 다시 저쪽 건너가서 저 건너편 능선 타고 그쪽으로 하산길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쪽 좌측 능선하고 우측 능선하고 협곡인데 이쪽은 길이 상당히 빡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능선 타고 가야 됩니다. 자, 5분간 쉬었다가 저 건너편 골짜기로 또 건너가겠습니다. 자, 이제 건너편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굵은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소나무 보시죠? 엄청 크잖아요. 근데 중간에 골 따라서 이렇게 다 파여져 있고, 이거는 또 끄러미거든요. 불탄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벼락 맞아가지고 이 반만 안에만 파가지고 죽어버리고, 나머지 소나무는 또 살아있고 이런 것 같아요. 소나무도 엄청 크거든요. 이야, 엄청 신기하네요. 이게 밑에서 불 났으면 다 불타는 흔적이 있을 텐데, 옆에는 또 불타는 흔적이 없고, 이 속에만 골로 쫙 타고 내려와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보니까. 자, 이 장수말벌들도 나무 수액 같은 거 먹으려고 이 새끼들도 많이 와 있네요. 보시죠. 한국에 이걸 가는데 갑자기 장수말벌이 나길래 한국은 순간적으로 집 있는 줄 알았습니다. 집은 아니고 개미 털려고 왔을까요, 이 새끼. 요 아래 죽은 놈도 한 마리 있는데, 장수말벌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자, 내려가다 보니까 저기 절벽 난간에 동아리 삭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공간이 있을까요? 저 위에 하나가 있고, 그냥 그 아래쪽에 하나가 있는데, 한국 얼핏 봐서는 공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바위 사이에 저래 있거든요. 그냥 영상에만 담고 갈게요. 자, 이제 한 6시간 좀 안 걸린 것 같습니다. 5시간 한 반 정도 걸렸네요. 내려왔거든요. 이제 이쪽 산은 다 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장소로 또 이동해 볼게요. 철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탄 황구입니다.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 산행을 갔다 왔습니다. 자, 빡세긴 빡세입니다. 산에 미치지 않고, 도라지에 미치지 않고, 절벽에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오늘 이제 650, 700m 산을 오늘 거의 마무리 다 끝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뭐 나무 빠진 것도 있겠지만은 그 정도 봤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대미 장식을 합니다. 그 600m 이상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그 90도 이상 되는 절벽, 100한 30도 지난 절벽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하니까 반 죽네. 그래서 한 번 산행해서 로프는 3번입니다. 3번 이상 타면 그날은 집에 못 내려, 집에 산에서 못 내려옵니다. 자, 등산이 다른 스포츠보다 왜 힘든지 황구가 누수히 얘기했지만, 다른 모든 운동은 하다가 힘들면 중간에서 포기하고 택시 타든 뭐 자가용을 타든 그냥 집에 가든 그 자리에서 누워 자든 그렇게 그냥 손만 놓으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산은 한번 들어가면 짧게는 2시간, 많게는 6시간, 진짜 많게는 2박 3일 그렇게 설악산 종주나 지리산 종주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하기 싫다고 손 놓는다 해서 아무도 집에 데려준 사람 없습니다. 오로지 내 힘으로, 내 체력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마라톤 아무리 달리다가 힘들면 그냥 포기하고 물 한 잔 마시고 택시 타고 집에 오면 끝입니다. 자전거 타다가 힘들면 자전거 놔두고 택시 타고 집에 가면 끝입니다. 수영 아무리 힘들다가도 힘들면 그냥 놔두고 옷 갈아입고 집에 오면 끝입니다.
헬스 뭐 아무리 근육이 울룩불룩해도 하다가 힘들면 그냥 손 놓고 집에 가면 끝입니다. 등산은 힘들다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힘으로, 자기 체력으로, 자기 근력으로 스스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이 어렵고 위험하고 가장 악명 높고 가장 힘든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산이고, 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신초입니다. 신초. 하늘이 내린 약초죠. 그래서 이 신초를 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그만큼 훈련을 하고 그만큼 피땀을 흘리는 노력을 해야만이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황구가 1년에 거의 150일, 200일 산 타면 등산화 3캐리가 터지고 1년에 한 100만 보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럼도 컸고 하기 때문에 이런 초대물의 절벽도라지를 그런 겁니다. 또 약초산행 중에서 가장 힘든 거 뭐냐면 이거 절벽을 타는 겁니다. 산도 힘들지만 산에 올라가서 오늘도 보시다시피 황구 15km 배낭 완전군당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올라가는 것도 뒤지만 절벽에 또 로프 타고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도 진짜 빡셉니다. 그래서 클라이밍 연구 중에서 저 50도에서 70도의 이런 민벽을 그 슬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90도의 수직 직벽을 페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120도 이상 공중에서 발디딜 데 없이 떠있는 직벽, 오늘같이 황구가 떠있는 직벽을 그 등간계하고 이용해서 올라갔잖아요. 그것을 오버행이랍니다. 그래서 50에서 70도의 절벽을 슬랩, 그리고 90도 되는 수직 직벽을 페이스, 그리고 120도에서 150도 진짜 더 되는 절벽을 오버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이밍 용어인데 이런 절벽이 그만큼 어려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절벽에 매달려 보면 이 지구가 당기는 힘, 중력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무거운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산행에서 황구는 로프를 3번입니다. 3번 이상 타면 그날 산에서 못 내려옵니다. 그만큼 체력 소모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약초 산행 중에서 이 절벽 도라지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악명 높고 가장 힘들고 가장 빡센 겁니다. 한국분들 뭐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미쳐야 하지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자, 하여튼 오늘 그래도 요번 산행이 한 2주, 3주 정도 되는 산행에서 진짜 어마무시한 100년 이상 된 도라지 거의 3뿌리가 왔습니다. 한 뿌리는 판매하고 한 뿌리는 또 좋은 곳으로 보냈고 한 뿌리는 황구가 소장하려고 수동 123호 2병이거든요. 2병이 왔습니다. 이걸 당금한 것을 황구가 영상 하나 찍어서 황구가 또 한번 올릴게요. 자, 하여튼 뭐 뜻깊은 산행이었는데 하나를 또 끝내고 나니까 시원하면서도 조금 아쉽습니다. 하여튼 산행은 끝났지만은 이 산행의 추억과 대물을 만날 때 이 희열은 평생 동안 황구 가슴과 머릿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재밌죠. 자,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겪어보는 모든 스포츠 중에서 등산이 가장 어렵습니다. 위험하고 가장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